네, 여러분,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계속해서 신용장 그 조항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난 시간에 41D 항목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은 42C 항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항목의 제목은 draft at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여기서 그럼 드래프트는 뭐냐? 드래프트는 환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엄. 환엄이 뭐라고 그랬죠? 환엄이라는 거는 그 대금의 청구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죠? 대금의 청구서. 그러니까 이제 수출상이 작성을 하는 그러한 어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뭐 하고요? 약속어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환어음. 약속어음이라는 거는 발행인이 누구예요? 그는 매수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 대금에 대해서 직접 돈으로 못 주니까 나중에 줄게 라는 지급에 대한 약속. 이게 약속어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엄, 드래프트라는 거는 환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대금의 청구서. 그러니까 매도인. 그러니까 무역에서는 수출상이 발행을 한다라는 거죠. 얼마 주세요? 라고. 예. 자, 그 다음에 드래프트 at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환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재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급 기한이 있다는 거죠. 지급 기한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용장의 종류를 우리가 배울 때 지급 기일에 따라서 즉시 지급해야 되는 게 있고 외상으로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도 있다. 그래서 즉시 지급하는 거를 일람출급 해서 영어로는 에사이트.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급, 외상, 신용장. 이걸 우리 유산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셀러 바이어가 만약에 SIT로 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 이제 SIT라고 써 있는 거고 기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셀러 바이어가 유산수로 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 이제 기한이 써 있게 돼요. 며칠이냐? 외상 기간을 유예 기간, 그렇죠? 지불 유예를 며칠까지 해줄 거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한부 신용장 그 기한을 얼마나 줄 것이냐는 그 기한이 약속된 기한이 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이 draft to be drawn 하는 거, SIT.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은 이거는 그 개설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SIT다, 유산스다라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을 해요? 셀러 바이어가 결정을 해가지고 계약서에 써놓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LC 신청할 때 개설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다가 SIT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면 이렇게 이제 신용장을 발행할 때 개설은행에서 이렇게 SIT라고 여기다 표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드래프트라는 거는 환업을 얘기하는 거고 환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대금 청구서다. 그래서 셀러가 반드시 이거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드래프트는 어디서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입하기를 원하는 그 은행. 만약 신한은행이다. 그럼 신한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네, 들어가셔가지고 이 환업을 다운받아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프린트 하시면 되겠죠.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이미 동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환어음 이렇게 쳐보시면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래프트 at 해가지고 이 항목의 그 내용은 뭐냐? 환어음을 작성을 할 때 환어음의 그 지급기일 물론 이제 환어음에 보면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개설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거든요. 예. 바이어라든지 쭉 나타나는데 그 중에 지급 기일을 쓸 때, 기재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쓰라라는 거예요. 셀러 바이어가 SIT로 했으면 이렇게 SIT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오면 이렇게 기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draft to be drawn 하는 거는 draw의 PP 과거 분사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환어음은 이렇게 발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기일을 SIT로 해서 그 다음에 금액이 기재가 된다고 그랬죠. 환어음에 그때 금액은 for full invoice amoun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그 사업송장 있죠. 사업송장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fully라는 거는 그냥 일치시켜라. 똑같이 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장에 있는 금액, 그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액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약한 계약 금액이에요. 예, 예. 여러분들이 받을 금액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42D 항목. draw 이 name and address. 자, 이 항목도 뭐냐면 보면 이 draw 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급인이에요, 지급인. 예. draw 이 해놓고는 name and address 하는 거는 지급인의 명칭과 뭐 상호와 그 다음에 주소를 써라. 여기다가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목은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거냐? 지급인 어음 바로 위에서 이제 여기 드래프트가 어음이잖아요. 어음. 어음에 대해서 어음 금액을 지급할 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굴까요? 바이어일까요? 땡이죠. 아니죠. 신용장의 지급인은 누구예요? 은행이잖아요. 신용장이라는 게 은행의 지급 확약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은행이 기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2D 항목은 뭐냐면 지급인의 주소와 그 다음에 여기 명칭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환어음에다가 이렇게 기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어음을 기재할 때 이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고 얘를 지급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 주소는 이렇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환어음에 보면 이 지급인을 쓰는 단위 환어음 왼쪽 밑에 있거든요. 왼쪽 밑에 그러면 to라고 돼 있어요. 환어음에 여기다가 요거를 기재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용장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당연한 걸 여기다 또 써놨느냐? 얘가 개설은행인데 뭐또 써놨느냐? 그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지급은행은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인데 개설은행이 자기가 아닌 다른 은행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인데 저도 보긴 봤어요. 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여기 있는 은행을 환어음을 기재할 때 그러니까 이 42C 항목 D 항목은 환어음 기재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환어음이라고 보면 여기다가 여기쯤에다가 쓰는 난이 있거든요. 기한을. 그래서 SIT라고 쓰고 유산 쓰면은 여기다 기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이렇게 to라고 돼 있는데 여기 to라고 돼 있는 데를 쓸 때 뭘 쓰라는 거냐면 지급인을 쓰라는 거거든요. 수출대금 지급인. 근데 지급인은 신용장이니까 당연히 개설은행이지만 그렇게만은 꼭 아닐 수도 있다. 지급은행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환원을 기재하실 때 여기 써 있는 42D 항목에 써 있는 요 은행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기재하시면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환원의 to 뭘 의미한다고요? 지급인. 지급인인데 지급인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개설은행이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대개는 같다고 그랬어요. 뭐가? 여기 지급인과 개설은행은 항상 같다. 다시 말하면 개설은행이 항상 지급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혹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써준 거고 요거를 갖다가 tool 안에다가 갖다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환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지난번에 올려놓은 동영상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근데요, 어저께 제가 저 동영상을 못 올렸거든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어떻게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처졌댔어요. 이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너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물론 항상 적었지만 조금씩 늘어나면 참 재미가 있는데 그쵸?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꽃이나 아니면 상추나 뭐 이런 것들 작물 키울 때 이게 점점 자라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많이 뿌듯하잖아요. 그죠? 기분도 좋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커가는 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잖아요. 그죠?
상추 길러가지고 상추 따먹어서 맛이 아니고 크는 것만 봐도 재밌잖아요. 그쵸? 제가 이 유튜브 이거 저기 동영상 올려가지고 뭐 저기 수익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언감생심 뭐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뭐 40만, 50만, 100만 뭐 이렇게 돼야 뭐 돈이 된다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는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아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조금 그랬어요. 아 근데 다시 예, 힘을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예, 막 퍼 날라주시고 막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P 항목 예. 43번 항목은요. 요거는 이제 그 운송 방법에 관한 거예요. 수출상이 제품을 운송을 할 때 여기 파샤 시먼트 뭐예요? 분할 선적. 그다음 트랜시먼트 이건 뭐예요? 환적. 그래서 43번 항목은 뭐다? 뭐에 대한 얘기다? 예. 셀러 바이어가 여러분들이 예, 바이어하고 약속한 운송 방법, 계약서에 써 있는 운송 방법 중에서 파샤 시먼트 분할 선적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허용하기로 했다면 여기 이렇게 allowed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사과 1000박스를 뭐 신용장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1000박스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SD 선적기일 이전에 알아가지고 나눠 실어도 된다 이거예요. 예, 나눠 싣고 그 실은 부분에 대해서만 뭐 분할로 내고로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분할 매입. 예, 예. 근데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애초에 계약서에다가 prohibited 아니면 not allowed 아니면 not admit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정해진 용어는 아니에요. 은행마다 다른데 쓰는 게 그냥 허용한다 라는 뜻이죠. 허용한다. 그래서 보통 뭐 admit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금지한다. 파셔시먼트 바이어가 안 돼.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약속을 했다면 not allowed 아니면 not permitted 아니면 뭐 prohibited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트랜시먼트 환적이라는 건 뭐예요? 환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물건을 실은 컨테이너를 예, 실은 배가 한 번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테이너가 한 배에 실려가지고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닫은 이래가지고 싱가포르를 간다. 근데 중간에 저기 홍콩에 들렀다가 홍콩에서 배를 바꿔 타는 거예요. 배를 만약에 안 바꿔 타고 홍콩에는 들렸는데 여러분들 컨테이너는 그대로 있고 다른 컨테이너만 더 싣고 배를 더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배가 그대로 출항을 했다. 싱가포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테이너 그냥 실려 있었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환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적이 금지가 됐는데 여러분들 컨테이너를 실는 배가 홍콩에 들려서 다른 물건만 더 싣고 여러분들 그 컨테이너는 그대로 실려 있었고 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프로이비티드 금지라고 됐는데 여러분들 컨테이너가 다른 배로 홍콩에서 다른 배에다 옮겨 실어졌다. 그렇게 되면 저 비일에 나타나요. 그럼 그거는 저 신용장 조건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건 언페이드 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43T 항목, 43T 항목. 요거는 뭐에 관한 거다? 요거는 운송 방법에 관한 거다. 그래서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것도 안 지키면 조건 위반이니까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그 다음에 42번 항목은요. 42번 항목은 요거는 환어음 작성 시 여러분들이 작성 시 지켜야 되는 지시사항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 42, 43 항목 이 모든 내용들은 누가 정했다? 은행이 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이어하고 이미 합의한 내용 그게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셔야죠. 신용장 받으면 이런 내용들을 나 계약서에다가 allowed로 했는데 프로히비티드로 됐다? 신용장 받으니까 그럼 바로 어멘드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많이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래도 조회수 한 100회 이상은 나와야지 뭐
그쵸. 저도 좀 뿌듯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상추는 키우는 재미라고 그랬어요. 상추는 먹는 재미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거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힘내서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